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자,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지방직 서울시 시험을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올해 마지막 시험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총평과 문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이제 시험, 다 끝났습니다만, 또 올해 국가직도 그렇고, 요 지방직 서울시 시험도 그렇고, 한국사는 대단히 좀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평이해서 우리 국가직 때도 거의 95점 이상, 100점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번 지방직도 아마 이제 95점 정도가 합격, 컷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제가 수업 때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때하고, 그러니까 쉬울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려울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는 포기라기보다도 내가 맞출 수 없는 문제니까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집중해서 버티면 돼요. 근데 이제 쉬울 때는 문제가 뭐냐면, 쉬울 때는 이게 자꾸 덤비게 돼. 문제를 풀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은 차이 같지만은 합격과 불합격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쉬울 때는 더 집중을 해라.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의 핵심 뭐냐면은, 한국사 문제는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 게 합격의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덤비지 않고 잘 푸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올해 중앙국사 문제 총평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방직하고 서울시를 대비해서, 네, 잠깐 말씀드렸던 게, 아마 이제 그 국가직 시험을 보면서 지방직과 서울시 문제가 좀 보인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은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요번에 국가직부터 선사시대라든가 초기국가 고시선 문제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고, 전근대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확 준 거예요. 줄고 이제 정치사의 비중이 커지더라. 그 반대로 이제 근현대사 쪽의 비중이 엄청 커진 거야. 근데 그 비중이 커진 이유가 이제 개정된 교과서가 비중 자체가 거의 절반 이상이 근현대사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가 그쪽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근대사에서는 이제 고대 국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정치사 위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사가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경제, 사회, 문화사는 거의 비중이 줄었다. 그렇다고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변하기 때문에 확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사는 약간 다루는 식으로 했었고, 이제 정치사의 비중을 많이 다루어졌는데, 아마 그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직과 서울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제부터 잠이 안 오더라. 시험을 봤는데 내가 말했던 무슨 예언도 아닌데 문제의 비중이 만약에 전근세가 갑자기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럼 말했더니 근에서 줄어들어. 그럼 난 뻥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제 밤부터 계속 잘 못 잤어요. 근데 아침에 딱 문제를 본 다음에는 확실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비중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시험을 다시 한번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요 부분을 보는 분들은 아마 이제 잘 기억을 할 게 근대대사 쪽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아마 우리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전근대사를 공부할 때도 경제, 사회, 문화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사 얘기를 좀 보시는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꼈던 문제가 거의 없었을 건데, 한 두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문과시험. 근데 그 문과시험 문제는 약간 교과서를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갔었고, 근데 우리 그 독심술 교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제였고요. 의병장 곽재우 얘기는 교과서에서 이미 다뤄집니다. 그래서 저희 독심술 책에도 있고, 제가 마지막에 교과서 정리한 내용에도 그 부분들 정리해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이 정치사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 딱 공부하실 때, 앞으로 공부할 흐름을 보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맞춰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선사시대와 초기국가의 비중은 확 줄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정치사의 비중이 준 거고, 다만 이제 근대사의 비중이 엄청 커졌다. 이런 것들. 또 하나가 정치사예요. 근데 정치사 중에서도 이제 단답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단답형의 문제가 있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실력을 평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약간 모자라지, 그게. 그래서 전체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 이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남들은 되게 쉽다고 하는데, 나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고, 이제 단순하게 암기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교과서였어요. 요번 시험 문제도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되게 쉬웠던 거지.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가 그렇게 지문 자체가
까다롭게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고, 다만 올해는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교과서의 내용들 중에서 특히 근현사 쪽은 사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의 시험은 확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해의 시험은 다행히 넘어갔지만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합니다.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난이도 분석. 난이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평이한 수준이었고, 뭐 크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만한 문제들은 이제 임진환 때 의병장 곽지의 문제지만은 소거법으로 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문과 문제. 그래서 제가 올해 아마 가장 많은 오답이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문과, 제가 강조했던 건데, 문반들의 인사권은 6조 중에 2조였죠. 근데 이제 문과 시험은 예조야. 그 무과 시험은 병조였고, 그 다음에 잡과 시험은 해당 관청이었다 해서 요 부분들을 엄청 강조했는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신 분들은 되게 쉽게 풀려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친 분들은 2번과 4번에서 헷갈릴 거고, 아니면 아예 예조라는 걸 생각도 못한 학생들이 2번 갔을 거예요. 그래서 2조가 문반들의 인사권이니까 2조겠지. 이렇게 해서 아마 문제를 풀었을 텐데, 조선시대 문과는 예조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고, 자, 하지만 어쨌든 잘 준비가 돼 있거나 좀 착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으니까 잘 풀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험도 어쨌든 국가직과 비슷하게 난이도는 쉬웠고, 그래서 시험 점수 어쨌든 90점은 약간 제가 보수적인 거고, 그냥 95점. 95 정도가 되면 이제 약간 좀 높다 가능성이. 그 100점 맞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지방직 서울시도 합격생들 중에서 만점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만점을 받는 거의 핵심은 실수 없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분석을 잠깐 보시면, 요거는 어떤 게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표의 구성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하고 시대를 나눠드린 이유가 딱 보시면 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물론 이제 요 구석기 시대에서, 선사 시대에서 초기국가까지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없지만 이 고대 국가부터 쭉 보시면은 거의 문제들이 어디에? 정치사 쪽에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근대사의 비중을 보시면 이제 거의 10문제 가까이 된다. 이 지역 문제도 강화도 문제지만 요것도 그 내용 중에 근대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서 문제들이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이거 나오는구나 해서 제가 뭐 국가직 때부터 계속 지방직과 서울시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좀 이제 안심이 된다 야. 어쨌든 제가 어저께 너무 떨어졌는데, 그래서 잠깐 문항들을 보시면은요, 구석기 시대의 문제, 선사시대에서는 뭐 구석기 시대 우리 연천 전공리 유적이죠. 그거를 보여주고 그 시대를 불어오는 문제인데 뭐 어렵지 않게 문제가 구성이 됐고요. 뭐 고조선과 초기국가는 우리 교과서에도 거의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거의 이 부분은 다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국가의 비중을 보시면 너무 작죠 이게. 그래서 고대 국가는 정치사가 두 문제에서 근초고왕과 진흥왕 나와서 뭐 백제 서기, 그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국사를 보여주고 왕을 물어보는 거지. 뭐 화랑도가 이제 국가 조직을 정비했던 진흥왕 답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소했던 문제가 비석일 거예요. 근데 비석 문제에도 뭐 사택지적비라든가 뭐 충주 고구려비라든가 뭐 4번은 물론 비석은 아니지만 호흡력 그러시죠. 그래서 정치사와 연결된 이게들 쭉 보여주지. 그래서 우리 사택지적비는 의자왕 때 무조건 도교였죠. 요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들 푸는데 어렵진 않지만 경제, 사회, 문화 쪽에 거의 없다는 거. 이건 제가 이 지방직 서울시를 대비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구성할 때도 이 부분에 문제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거의 없어.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구성이 안 되는 거고, 아마 출제하신 분도 그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요 부분의 내용이 확 준 것 같아요. 요거였고. 자, 그리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치사에서 왕은 한 명 나와줘야지. 뭐 태조라든가 광종, 뭐 성종이라든가 뭐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고 군사 조직이 나왔죠. 삼별초가. 난이도도 되게 쉬웠던 문제. 요거였고. 자, 다만 이제 문화사에서 의시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사는 꼭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올 때 난이도가 낮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시험에도 제가 그 약간 예언 비슷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언 웃긴데 약간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문화사에서 불교라든가 조선시대 성리학이 나오면 너무 쉬울 거다. 그래서 옛날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의천 문제가 나왔지만 사료도 쉬웠고, 그러니까 지문 고르는 것도 뭐 의천과 진울과 요새 등이 있었죠. 이거 지어내면 답이 나오는 거.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죠. 17번 문제를 보면서, 아, 이분도 올해 또 교과서를 첨부했구나. 라는 게 이규보의 동명 왕편을 보여주면서 4번 지문에 이규보가 동명편에서 김부식이죠. 우리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주몽의 건국설화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아주 담백하게 쓰는 거야. 왜냐면은 김부식 자체는 합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신화적인 내용들 다 빼요. 근데 이규보는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거지. 하면서 왜 그렇게 썼냐면서 오히려 주몽의 건국설화 쓸 때 대단히 신화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게 이규보의 동명편인데 그 지문 자체가 교과서에 그대로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방직 서울시에서 마지막 수업 때 나눠드린 그 내용 정리한 거, 거기에도 그 지문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과서를 참고한 것 같고, 해서 어쨌든 고려시대는 3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가 약간 많았죠. 한 5문제가 있는데, 자, 조선시대 7번 문제도 임난 때 곽지우인데, 임진환 때 의병장 문제를 제가 본 거는 2007년, 8년인 것 같아요. 그때 의병장 얘기를 잠깐 본 적이, 그 뒤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 나온 이유는 아마 곽지우라는 의병장이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최초 의병장이니까 교과서에 그 곽지우 자체가 서술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자료에도 아마 곽지우 의병 나와 있을 거예요. 임나체 자료에서. 그래서 경상도 의령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홍위 장군이었다. 근데 요걸 몰라도 네, 우리 행주대첩. 이건 누구야 이거? 권율이죠. 그래서 이건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제 곽지우 자체를 몰라도 아,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문제였고요. 자, 아까 잠깐 강조했던 문제가 9번 문제예요. 이 조선시대 문과 시험은 이주호냐 예주냐 이거였지. 이제 9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고. 자, 정치사의 흐름은 저번 국가집과 비교해서 비슷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왕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도 제가 이 왕들을 잘 문제를 낼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를 낼 때 왕의 얘기를 쓰려면은 왕의 지문이 한 3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3개 이상의 지문이 서술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흐름 위주의 문제를 냈는데 어쨌든 이번 12문제도 뭐 정치사하고 이제 호란이죠. 이 대외관계를 묶어서 이제 흐름을 물어보면서 특히 병자호란, 딱 끊었죠 마디를. 그 앞에 사건을 물어보는 건데 복림대군.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서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해 인질가죠.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붕당 정치는 뭐 그대로 예상대로예요.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다 이제는. 그래서 붕당 정치에서 우리 인조반정이었죠. 그러니까 저번 국가직 시험과 연결돼. 그래서 우리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게 서인이었고 참여한 게 남인.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 위에 쫙 누구였냐 우리 서인들이 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인들이 잠깐 권력을 잡았던 게 현종 때 2차 예송, 가빈 예송 때 승리하죠. 제가 숙종 때 기사한국 때였죠. 이런 것들을 제공 다 서인이었다. 그럼 당연히 인조 때는 누가? 인조반정을 주도한 게 서인이니까 남인이 아니라 서인들이 권력을 잡겠죠. 이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15번 문제는 뭐 이 문제는 왕은 뭐 나올만 하죠. 세종이. 그래서 세종인데 그 1번부터 4번까지 지문들이 너무 쉬웠어요. 특히 화통동은 고려 후기 우왕 때. 이거 지어내시면 답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대사부터 쫙 내용을 보시면은 아, 비중이 정말 크다. 크다인데 다행히도 근데 내년도에도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다행히도 이 근대사 쪽에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난이도는 그 전보다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우리 최익현 문제라든가 독립심 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 단답형의 문제였죠. 뭐 이 문제는 거의 난이도가 없는 문제였고 국채보상운동 문제도 이제 내용 자체를 막 깊이 들어갔던 문제가 전의 문제인데 지금은 사료 하나 보여주고 그냥 1907년 어디에서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운동들과 비교하는 문제였죠. 이런 문제였고 뭐 신간의 문제, 일제강점기에 이 신간의 문제에도 강령 보여주죠. 강령을 보여주고 신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 조산 보낸 거 이런 것들 답찾는 거 쉽습니다. 그 10년대 독립운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러니까 10년대 독립운동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2개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게 독립의금부하고 대한광복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10년대 임병신의 독립의금부가 답에 걸리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현대사는 2개다가 흐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의 흐름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수립 과정에서 1공화국 때까지 사건들을 쫙 놓고 이제 마디를 끊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실원칙을 보여줘. 그래서 46년도 7월 달에 좌우합작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좌우합작 실원칙이 나옵니다. 그 뒤의 상황으로
이제 바르지 못한 것. 해서 1차 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런 것들이지. 요거였고. 자, 20번 문제 같은 게 6.25죠. 6.25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올해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약간 좀 귀찮다, 문제를. 그래서 보통은 6.25 문제를 낼 때 좀 성의가 있으면 마디를 이렇게 끊어줘요. 그래서 6.25이 터지고 이제 뭐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휴전이 되면 시작된다거나 이런 것들 보여주고 그 마디마디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좀 귀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그냥 6.25 전쟁 중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거지. 하면서 6.25 전쟁 중에 사건이 아닌 건 당연히 애치슨 선언. 그러니까 6.25 작전 전이죠. 50년 1월 달에 이제 애치슨 선언, 이 이후에 전쟁이 터지죠.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올해 문제는 약간 좀 이렇게 쉽게 냈다, 문제들을. 그거고. 13번 문제 강화도 문제인데, 요 강화도 문제도 어쨌든 근대사와 연결돼요. 그래서 올해 특히 강화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서 자료에도 이 강화도는 뭐 고인돌부터 해서 몇 번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중요한 게 있다. 근데 거기 왜 귀장각이 있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건은 병인양요죠. 동하고는 관계없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쉽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쉬웠습니다. 쉬웠고 아까 우리 요 조선시대 두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웠지만은 요 문제까지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만 해결을 하나 아까 곽지훈가요? 그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9번 문제에서 과거 문제 요 문제만 정확하게 좀 공부가 되어 있으면 만점도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시험 문제는 뭐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에서 어쨌든 난이도는 평가할 게 없어요. 없고 이제 중요한 건 어렵든 쉽든 간에 내 실력대로 문제를 보는 거, 푸는 거, 그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올해 이렇게 해서 오늘 6월 10일인데 마지막 시험까지 끝났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우리 60민주항쟁인가? 36주기더라고. 그래서 아까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 기사가 뜨더라고요. 해서 87년도에 6월 10일 날이죠. 정말 뜨거웠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갈망으로 이제 누구는 어떤 분은 쉘터를 맞고 쓰러지시고 또 어떤 분은 백골단에 이 공복이 맞으면서 머리가 깨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거고 하지만 2023년도 6월 10일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라는 걸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년 전에 우리 시민들이 승리했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험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쨌든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큰 승리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옆에서 응할 테니까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이만 총평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